한적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재호의 아침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과 함께 이른 시간부터 부엌에서 들려오는 된장을 끓이는 소리가 정재호를 깨웠습니다. 75세 전직 교장 정재호에게 이런 평온한 은퇴 생활은 그가 평생을 바쳐 얻은 작은 보상 같은 것이었죠. 여보, 된장국 다 됐어요. 밥 먹으러 오세요. 아내 김말자의 목소리에 정재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말자가 차려놓은 아침상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된장국에서 올라오는 김이 정재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늘도 된장국이 참 맛있게 끓였네. 난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정재호는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말자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죠. 40년 넘게 함께한 부부였지만 정재호는 여전히 아내의 음식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정재호는 근처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매일 아침 함께 바둑을 두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온 일상이었죠. 재호 선생, 오늘은 내가 이길 테니 각오하시게. 박 선생이 바둑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정재호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곳에서 정재호는 여전히 선생님이라 불렸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그에게 자연스러운 호칭이었죠. 오늘도 한판 지면 내일은 커피 사기요. 정재호가 답했습니다. 바둑알이 짤각짤각 바둑판 위에 놓이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오후에는 손자 지훈이 방문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할아버지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할아버지, 이제 유튜브 보는 법은 다 아시죠? 오늘은 카카오톡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정재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손자의 설명을 들었어요.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말자는 교회 봉사활동에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반찬 봉사를 하는 말자를 정재호는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만든 김치와 반찬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이 정재호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들이 김말자님 김치가 최고라고 하셨대요. 말자가 행복한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둘은 저녁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평온했던 정재호의 일상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호수 밑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죠. 아직은 말입니다. 빈 아파트에 홀로 남은 정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며 정의와 도덕을 이야기했던 그였지만 자신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직까지는 말이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노년의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인생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 정재호의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말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정재호는 아내의 개인 물건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반복해서 울리는 알림음이 정재호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이게 뭘까? 정재호는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손이 굳어버렸어요. 화면에는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반찬도 너무 맛있었어요. 다음엔 장롱 및 계좌도 알려줘요. 정재호는 안경을 벗고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나빠진 탓에 혹시 글자를 잘못 읽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빠라고? 장롱 및 계좌? 말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기척이 들리자
정재호는 황급히 스마트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신문을 읽는 척했어요. 여보, 난 이제 교회 봉사 나가볼게요. 말자가 가방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말자의 모습에 정재호는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다니 정재호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그래, 다녀와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정재호의 마음속은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나간 뒤 정재호는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였어요.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확인해 봐야 해. 아니길 바라지만 정재호는 결심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어요. 아내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까지의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정재호는 모자를 눌러쓰고 아내를 멀리서 따라갔어요. 말자는 곧장 교회로 들어갔고 정재호도 잠시 후 교회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교회 식당에서는 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말자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정재호는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지켜보았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집에 사는 최 씨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재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 씨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최 씨는 말자에게 다가가 무언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부엌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정재호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정재호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부엌 뒤 작은 창고 앞에서 멈춰선 정재호는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계좌는 제대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큰 돈이 들어올 거예요. 최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 준비해뒀어요. 우리 계획대로만 되면 돼요. 말자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틈으로 보인 충격적인 광경. 말자와 최 씨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연인처럼 깍지를 끼고 말입니다. 정재호의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정재호의 손에 줌인하듯 그의 전신이 경직되었어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올 기미가 보이자 정재호는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교회를 빠져나온 정재호는 길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당신은 계획이 다 있었구나. 정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함께한 아내의 배신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그 배신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어떤 계획처럼 들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재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모습과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메시지도 말이죠. 장롱 밑 계좌. 정재호는 천천히 일어나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장롱을 옮기자 바닥에 테이프로 붙여진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친 정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천만 원의 잔고. 그것도 자신이 전혀 모르는 계좌였습니다. 이게 다 뭐지? 정재호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40년 결혼 생활이, 평화로웠던 은퇴 생활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문으로 변했습니다. 발견한 진실은 정재호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말자가 교회 봉사에서 돌아온 후에도 정재호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아내를 보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네요. 말자가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정재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정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75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지? 정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40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망했을 때 회사를 가로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재호라는 사람이었죠. 정재호는 서랍에서 검은색 네임펜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마에 점 하나를 찍었어요. 그 순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말자가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나가자 정재호는 손자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아, 오늘 할아버지 좀 보러 올 수 있니? 정재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오후 지훈이 할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지훈은 할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어요. 이마에 점이 찍힌 정재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지훈이 이마의 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정재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누구처럼 보이니? 정재호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민재호요. 누구세요? 정재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재호, 그 이름은 정재호와 한 글자만 다른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 한 글자의 차이가 이제 정재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할아버지는 민재호야. 내가 학교에서 은퇴한 것처럼 정재호도 오늘부로 은퇴했다. 지훈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전에 없던 결연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정재호, 아니, 이제부터 민재호는 손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배신, 의심스러운 계좌, 그리고 옆집 최 씨와의 관계까지. 지훈아, 할아버지가 복수하려고 해. 도와줄 수 있겠니? 민재호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도울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재호는 지훈에게 부탁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에서 복수에 관한 영상들을 찾아달라고 말이죠. 지훈은 곧바로 태블릿을 꺼내 유튜브를 열었어요. 여기 더 아트 오브 리벤지, 조용한 복수의 기술 같은 영상들이 있네요. 지훈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민재호는 집중해서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영상 속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재호는 그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며칠 동안 민재호는 방에 틀어박혀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말자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했지만 나이가 들어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민재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경로당 원래 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재호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경로당으로 향했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민재호가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정재호는 다음 경로당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선언에 경로당 회원들이 놀라 수군거렸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정재호가 갑자기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니 의외였죠. 재호 선생, 갑자기 웬일이요? 박 선생이 물었습니다. 민재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노인은 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은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강력한 무기죠. 그 무기를 제대로 활용할 때가 왔습니다. 민재호의 강렬한 연설에 경로당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도 모르게 민재호의 카리스마에 이끌린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재호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마의 점을 매만지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민재호. 은퇴는 끝났어. 복수의 시간이 왔다. 민재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하고 온화한 정재호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배신당한 남자의, 복수를 다짐한 노인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복수를 다짐한 민재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였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야 효과적인 복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민재호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민재호는 체계적으로 정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우선 민재호는 아파트 단지 내 CCTV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경로당 회장 선거 출마를 명분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우리 단지 안전을 위해 CCTV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경로당 회장이 되면 안전 문제부터 챙기려고요. 민재호의 진지한 요청에 관리소장은 흔쾌히 CCTV 배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재호는 그 배치도를 머릿속에 새겼어요. 특히 말자와 최 씨가 자주 만나는 장소 주변의 CCTV에 주목했습니다. 다음으로 민재호는 주민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평소 말자나 최 씨와 가까운 이웃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요즘 교회 봉사활동이 활발하다면서요? 말자가 열심히 한다고 하던데. 민재호는 자연스럽게 정보를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의심 없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했어요. 네, 김말자 님이랑 최 씨가 독거노인 돕는다고 매주 반찬도 만들고 대단해요. 특히 최근에는 무슨 보험 관련 상담도 해준다고 하던데. 보험이라는 단어에 민재호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장롱 및 계좌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민재호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정보 수집 다음 단계로 민재호는 최 씨의 신원을 조사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최 씨가 과거 보험 설계사였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5년 전 보험 사기 혐의로 자격이 정지되었다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보험 사기라. 이것이 연결점이구나. 민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민재호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말자가 혹시라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주민번호 앞 6자리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뒤 7자리까지 완벽하게 외우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94만 517-123만 4567 94만 517-123만 4567 민재호는 계속해서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허공에 숫자를 쓰며 암기했어요. 이제 주민번호는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런 다음 민재호는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자신 명의로 된 모든 계좌와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자 했어요.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상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은행원은 민재호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컴퓨터를 조회했습니다. 조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고객님 명의로 최근 3개월 내에 가입된 보험 상품이 3개 있네요. 모두 고액 보험입니다. 민재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보험들이었어요. 게다가 수익자가 모두 말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보험에 제가 가입한 적이 없는데요. 민재호가 말했습니다. 은행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류상으로는 고객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가입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민재호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서명은 분명 자신의 것과 비슷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서명을 모방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이 서류 사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민재호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손자 지훈에게 연락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 좀 도와줄래? 컴퓨터로 뭘 좀 찾아봐야 해. 지훈은 곧장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민재호는 지훈에게 발견한 사실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할머니와 최 씨가 보험 사기를 치고 있는 것 같아.
이 서류들 좀 확인해 줄래? 지우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컴퓨터 전문가인 지우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 씨가 과거에 연루되었던 다른 보험 사기 사건들도 찾아냈어요. 할아버지, 이 최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인 전과가 있어요. 고령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시킨 뒤 사고를 위장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었대요. 민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자가 자신을 이용해 보험 사기를 치려 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그럼 할머니는? 지훈이 물었습니다. 민재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말자는 최 씨와 함께 나를 이용하려 했던 거야. 아마도 내가 사고로 죽거나 중병에 걸리기를 바랐겠지. 충격적인 진실 앞에 민재호와 지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증거를 모으고 영상으로 편집하겠습니다. 음악까지 깔아서 완벽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민재호는 고맙다는 듯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훈은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 정도면 KBS에서 다큐 만들어야 해요. 지훈이 완성된 영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재호는 영상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복수의 포석이 완성되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복수의 준비를 마친 민재호는 이제 행동에 나설 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복수를 시작할지 고민하던 중 말자가 먼저 움직였어요. 어느 저녁 말자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민재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갓 담근 김장김치까지 준비했죠. 그리고 민재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말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민재호는 무슨 일인지 짐작은 했지만 모르는 척 대답했어요. 그래, 무슨 일이요? 말자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합시다. 인생 짧아요. 한마디로 4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민재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어요. 비록 아내의 배신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이혼을 요구하는 말을 들으니 현실감이 달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민재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차갑게 대답했어요. 더는 못 살겠어요. 젊었을 때는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 다 바쳤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민재호는 말자의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씨와의 계획이 무르익어 이제 자신을 버리려는 것이죠. 아마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수순일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미워졌어요, 내가? 민재호가 물었습니다. 말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미운 게 아니라 지쳤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지루한 일상에 지쳤다고요. 그 말을 들은 민재호의 눈에서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이제는 버리려는 아내를 보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인생 짧아요. 민재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자는 의외로 쉽게 넘어가는 것 같아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서. 말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재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너도 짧은 맛 좀 봐라. 말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커다란 김장김치통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말자의 얼굴을 향해 김치 한 포기를 던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붉은 고춧가루 국물이 섞인 김치가 슬로우 모션으로 공중을 날았어요. 말자는 놀라서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김치가 말자의 얼굴에 정확히 착 달라붙었습니다. 붉은 고춧가루 물이 말자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눈을 감고 입을 다문 말자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말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민재호는 이미 다음 행동에 나섰어요. 탁자 위에 있던 USB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과 최 씨의 계획 다 알고 있어요. 보험 사기까지 치려고 했다는 것도요. 말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춧가루 물로 붉게 물든 얼굴이 순간 핏기를 잃었어요. 무슨 소리야? 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재호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장롱 및 계좌도 봤어요. 내 주민번호로 가입한 보험들도 다 확인했고요. 당신이 최 씨랑 손잡고 나를 이용하려 했다는 것도 알아요. 말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몸이 휘청거리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말자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호는 자신의 이마에 있는 점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나는 이제 정재호가 아니요. 민재호요. 복수의 화신이 됐다고. 말자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민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치 국물이 그녀의 턱을 타고 식탁 위로 떨어졌어요. 방바닥에는 고춧가루 물이 얼룩덜룩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당신 미쳤어? 말자가 물었습니다. 민재호는 처음으로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미친 게 아니라 깨어난 거요. 40년이나 늦게 말이요. 말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민재호는 그녀의 눈물이 진심이 아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어쩌려고? 나를 때리기라도 할 거야? 말자가 두려움에 떨며 물었습니다. 민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폭력은 쓰지 않을 거요. 하지만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는 치러야 할 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민재호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40년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말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춧가루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민재호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복수의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경로당 총회가 내일로 다가왔으니까요. 방 안에서 민재호는 손자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아, 김치 싸대기는 성공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준비하자. 전화기 너머로 지훈의 대답이 들려왔어요. 와, 할아버지, 정말 해버리셨어요? 대단하세요. 내일 총회 준비는 제가 다 해놨으니 걱정 마세요. 민재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 총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민재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양복을 차려입었어요. 넥타이까지 매고 구두를 신은 모습은 마치 현역 시절 교장으로 출근하던 때와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민재호는 이마의 점을 다시 한번 또렷하게 찍었어요. 민재호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D-데이다. 민재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손자 지훈이 준비해준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 안에는 말자와 최 씨의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자는 어젯밤 김치 싸대기 사건 이후 친구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민재호의 돌변한 행동에 겁을 먹은 듯 했어요. 하지만 민재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분명 최 씨와 함께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파트 경로당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경로당 회장 선거와 함께 분기별 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민재호는 담담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오, 정재호 선생님 오셨군요. 경로당 임시의장이 민재호를 반겼습니다. 민재호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앞줄에 자리 잡았어요. 오늘부터 저는 민재호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일상적인 안건들이 논의되었어요. 민재호는 차분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안건은
새 회장 선출입니다. 후보로 등록된 분은 정재호. 아니, 민재호님과 박상철님 두 분입니다. 먼저 민재호님의 출마 연설을 듣겠습니다. 민재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제가 회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아파트의 안전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민재호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와 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여러분께 꼭 보여드려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민재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의장에게 다가가 양해를 구했어요. 잠시 제 자료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우리 아파트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습니다. 민재호는 경로당 회의실에 설치된 프로젝터에 USB를 연결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왜 회장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민재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말자와 최 씨가 교회 창고에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지훈이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표시해 놓았고 음성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영상 속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재호 명의로 보험을 3개나 더 들었어요. 고액이라 나중에 보험금만 해도 수억이 넘을 거예요. 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사고만 내면 되는데. 갑자기 쓰러지게 하는 약도 구했어요. 흔적이 남지 않는 최 씨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주민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말자와 최 씨가 다른 노인들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하는 장면, 교회 봉사활동을 가장해 독거노인들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장면, 심지어 민재호의 서명을 연습하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은행에서 확인한 보험 가입 서류와 장롱 밑에서 발견한 통장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어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민재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로당 회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노인이라고 만만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민재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교단에 서서 훈화하던 시절처럼 당당했어요. 회의실 뒤쪽에서 갑자기 한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말자였어요. 아무도 그녀가 언제 들어왔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말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말 그럴까요? 민재호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최 씨가 들어왔어요. 최 씨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말자에게 다가가려다 화면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최 씨, 잘 왔어요. 우리 지금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민재호가 말했습니다. 최 씨는 경악한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황급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잡아요. 저 사람 도망가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최 씨를 쫓아나갔어요. 말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녀에게 더 이상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 말자가 그럴 줄이야. 교회 권사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기 남편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다른 주민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재호는 그저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랜 시간 참아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이제야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네요.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새 회장으로 민재호님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거의 모든 손이 올라갔습니다. 압도적인 지지였어요. 만장일치로 민재호님이 새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주민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민재호는 조용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가 성공적으로 완료된 순간이었어요. 경로당 총회 사건 이후 아파트 단지는 한동안 소란스러웠습니다. 보험 사기 사건은 경찰에 신고되었고 최 씨는 도주하다 결국 체포되었어요. 말자는 배신과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민재호는 새로운 경로당 회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노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특히 보험 사기와 같은 노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민재호는 여전히 홀로였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이제 그에게 너무 크고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4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없다는 것은 비록 그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는데 민재호는 빈 식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전에는 말자가 차려놓았던 식사가 이제는 없었어요. 아침마다 먹던 된장국의 맛이 그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재호는 집 앞 슈퍼마켓에서 반찬을 사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빈 밥상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슈퍼마켓 한쪽에는 작은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순덕이네 반찬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민재호는 유리 진열장 너머로 보이는 다양한 반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가게 주인인 듯한 60대 여성이 민재호를 맞이했습니다. 정갈한 모습에 친절한 미소를 띤 여성이었어요. 혼자 살아서 반찬을 좀 사려고요. 민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된장국도 있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여성은 작은 종이컵에 된장국을 담아 민재호에게 건넸습니다. 민재호는 감사히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익숙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이 된장국, 어디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요? 민재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이에요. 어머니는 된장을 3년 이상 숙성시켜야 제대로 된 맛이 난다고 하셨죠. 민재호는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분명 어딘가 익숙한 맛이었어요. 손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 아파트에 사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민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팔동에 삽니다. 민재호라고 합니다. 여성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순덕이라고 해요. 얼마 전에 이 근처로 이사 왔어요. 순덕은 민재호에게 여러 반찬을 권했습니다. 민재호는 된장국과 몇 가지 반찬을 샀어요. 맛있게 드세요. 혹시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순덕이 정성스럽게 반찬을 포장하며 말했습니다. 민재호는 묘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실례지만 김순덕 씨는 혼자 사세요? 민재호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남편 교장이었거든요. 민재호는 놀랐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지만 묘한 인연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교장이었습니다. 민재호가 말했습니다. 순덕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우리 남편은 대전에서 중학교 교장을 했었어요. 함께 계셨던 적이 있나요? 두 사람은 교육계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공통의 지인들이 몇 명 있어 대화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요리 잘 드시는 것 같아서 더 맛있는 반찬 만들어 드리고 싶네요. 순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호도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재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손에 든 반찬 봉투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솔솔 풍겼어요. 그날 이후로 민재호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순덕이네 반찬 가게를 찾았습니다. 반찬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순덕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어요. 어느 날 민재호는 용기를 내어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말에 시간 되세요? 근처 공원에 벚꽃이 예쁘게 피었던데. 순덕은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네, 좋아요. 저도 산책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 기쁨과 슬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김순덕 씨, 솔직히 말할게요. 민재호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저를 배신했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민재호는 간략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복수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아픔을 전달했어요. 순덕은 진지하게 듣고 있다가 민재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저도 남편이 떠난 후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치유된다는 걸 알게 됐죠. 민재호는 순덕의 따뜻한 위로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실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민재호의 일상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자의 배신으로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구나. 민재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하늘이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어요. 사건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말자와 최 씨는 보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속속 드러나면서 사건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들이 수년간 조직적으로 노인들을 속여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민재호는 경로당 회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 인권 보호와 사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특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은 지역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민재호의 강연을 들은 많은 노인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러 지역 신문에도 실렸어요. 75세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손자 지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대학 발표 과제에 넣었습니다. 정의사회학 수업에서 노년의 정의 구현, 민재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단순히 배신해 복수한 것이 아닙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죄에 맞서 싸운 것이죠. 지훈의 발표는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민재호의 이야기를 SNS에 공유하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할아버지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래요. 지훈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알려주었습니다. 민재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별거 아닌데 그렇게 됐구나. 나야 그저 내 권리를 지킨 것뿐인데. 민재호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그에게 작은 칼럼을 써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노인 생활 관련 칼럼을 연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어요. 글을 쓰는 건 오랜만이네. 민재호는 교장 시절 쓰던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첫 칼럼의 제목을 적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너는 아직 김치를 던질 수 있다. 위트 있는 제목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호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풀어냈어요. 배신, 분노, 복수,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썼습니다. 첫 칼럼이 발행되자 많은 독자들이 호응했습니다. 특히 노년층 독자들은 민재호의 용기에 공감했어요. 민재호님의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이제 당당히 맞설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독자 편지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민재호는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어요. 한편 순덕과의 관계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공백을 채워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가끔은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순덕 씨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민재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순덕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노년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서로에게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어주는 관계였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민재호와 순덕은 함께 지훈의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지훈은 대학원 진학이 확정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 제가 사회학을 전공하기로 한 것도 할아버지 사건 때문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연구를 하고 싶어요. 지훈의 말에 민재호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손자의 인생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졸업식 후 셋이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훈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후회하는 거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복수한 것? 민재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후회는 없다. 하지만 깨달은 것은 있지. 진정한 복수는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였다는 사실을. 순덕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도 할아버지의 말을 깊이 새겼어요. 결국 할머니와 최 씨는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벌을 받은 거고 할아버지는 새 삶을 찾아가고 계시니까요. 민재호는 지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원망이 없었어요. 단지 평온함과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재호의 칼럼은 책으로 엮여 출간되었습니다. 김치 싸대기 맞고 시작된 인생 이막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집이었어요. 책 출간 기념으로 작은 강연회도 열렸습니다. 여러분, 제 나이 75세에 인생 이막을 시작했습니다. 늦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재호의 강연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노인이 다가와 민재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하지만 민재호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재호는 그 노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덕과 함께 천천히 걸으며 민재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했던 노년에 뜻밖의 사건으로 새로운 장이 펼쳐진 것이 신기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네요. 민재호가 말했습니다. 순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거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75세, 복수의 화신이 되었던 민재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지혜로운 노인이 되었어요. 그의 이마에 있던 점은 어느새 지워졌지만 민재호라는 이름은 여전히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복수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의 표현이 되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너는 아직 김치를 던질 수 있다. 민재호의 좌우명이 된 이 문장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희망의 메시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